부동산 투기가 이제 끝났다. 지금 집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와, 여기가 미래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안녕하세요, 데이터노우즈 줍줍1입니다. 금일은 어제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가격 상향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아요. 세액 부담이 가중돼서 가격이 조정받는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거다 이런 의견도 있다 보니까 줍줍인 개인적으로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상향되면서 집값 전망이 어떨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듯이 19%가 상승한다고 해요. 특히 서울이라던가 아니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 정도가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광주, 전남, 제주도, 그리고 우측에 있는 강원도, 경상북도 등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약 10%에서 많게는 20%,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70%까지 상승한다고 하니 세액 부담이 굉장히 간중이 되겠죠.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집값이 과연 이번에는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기사 발표인데요, 내용을 보듯이 논란이 쟁점화된다고 해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를 높이는 것을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지금 우측에서 기사를 보듯이 이 이사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매물이 많이 늘어서 가격이 좀 조정받을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들도 속속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시는 화면처럼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때에도 2004년에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가 먼저 부담을 하는 강화 정책이 먼저 있었고요. 1년 후에는 보유세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이런 재산세, 과세 적용률 상향 조정 같은 보유세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왜 한 번에 부동산 대책을 안 내놓고 이렇게 서서히 강화 정책을 내세울까요? 그 사유는 이런 부동산 강화 정책을 한 번에 이렇게 낸다면 부동산 경기가 한순간에 어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조금씩 개입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 2005년, 2006년도 기사를 보면 과거에도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이제 끝났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시킨 거는 과거에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2008년 이런 중순의 기사를 보면 그때부터는 서울이 집값이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세액은 강화되면서 이제 재산세가 굉장히 많다고 느끼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는 재산세에 대한 좀 강화 방안도 오히려 완화를 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아까 보셨듯이 보유세를 강화하는 이 시기에서는 집값이 계속 상승되는, 전세값도 계속 상승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단순히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집값을 잡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걸까요? 확인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아파트 매수한 가격이 있겠죠. 이 부대 비용들이 아파트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보유세가 매년 가중이 되니까 이 세금까지도 계속 가중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금액들이 플러스가 돼서 오히려 각종 비용이 추가된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격은 더욱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 집값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과연 가격 조정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과거에 보면 2006년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의 거래량이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2006년도에도 똑같이 패닉 바잉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2007년도에 가장 높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대출을 토대로 집을 사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이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 더욱더 이제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옥죄어 옵니다. 저도 2016년에 좀 하우스 푸어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매달 40만 원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이제 겨우겨우 집을 마련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가 더욱더 많이 붙게 되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겪겠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매물을 조금씩 내놓게 됩니다. 다주택자 경우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게 그 고정금리를 통해서 사는 것 뿐만 아니고 다양한 어떠한 대출을 통해서 이제 그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근데 변동금리, 이제 그 대출이 어떻게 만기되는 시점,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금리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언제든지 매물을 내놓을 준비가 되겠죠.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지속적인 보유세가 상향이 되면 매도가 필요한 상황이 계속 속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매도가 되지 않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급매로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이런 급매물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격 조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심리가 위축되기 시작하고요.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론에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겠죠.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책이 완화돼서 규제 지역이 또 완화되고, 그리고 대출이 완화되는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이걸 제가 좀 찾아봤더니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이게 소설가가 있는데요. 과거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지라도 분명 그 운율은 반복이 된대요. 그러면 지금 집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집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